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인건비 이후에 퇴직급여 충당금과 퇴직연금 충당금에 대해서 내용 이야기해 보자고 했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퇴직급여 충당금 및 퇴직연금 제도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도 충당금이 있겠고요. 퇴직급여도 충당금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충당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래 원칙상은 손금 인정 안 하는 게 원래 원칙이라고 했었죠. 자,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 기업회계 기준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법인세법에서도 여러 가지 충당금들에 대해서 우리가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연금 충당금, 그리고 대손 충당금 이런 것들 있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기도 일시상각 충당금, 압축기장 충당금은 예외적으로 일정 금액을 한도로 인정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퇴직급여 충당금부터 먼저 알아보자 이거죠. 어느 정도까지 손금으로 인정을 해줄 건지. 자, 이 퇴직연금과 퇴직급여와 관련했을 때 둘의 차이가 뭐였냐면요. 퇴직급여 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서 반드시 결산서에 우리가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거고, 퇴직연금 제도는 신고조정사항이다라고 해서 결산서에 기록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손금 산입을 통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내역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한번 퇴직급여 충당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회사 내부 적립이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기업회계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계산이 된 퇴직금 추계액을 기준으로 일정액에 대해서 퇴직급여 비용 처리하며 충당금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는요, 1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이 모두 다 한날 한시에 퇴사한다라고 했을 때 퇴직급여 추계액이라는 걸 계산을 하고요. 그 추계액에서 기존에 기록이 되어 있던, 기존에 있던 우리 퇴직급여 충당금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우리는 차변의 퇴직급여다. 그리고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죠. 자, 그러면 차변의 퇴직급여 이렇게 보충적으로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퇴직급여 충당금이다 혹은 충당부채다 이렇게 회계는 처리를 할 텐데, 이 퇴직급여 관련해서 과연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 계속해서 법인세법도 손금으로 인정을 해주느냐라고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자,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대해서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기중에 입사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설정할 수는 있더라라고 일단은 첫 번째 얘기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퇴직금 지급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할 때도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위해서만 비용 처리해야 되는 게 원래는 원칙이겠죠. 하지만 1년 미만에 대해서도 우리는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회사 내 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1년 미만 직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퇴직급여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비용 처리를 했다는 건 그만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진다라는 건데,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하지만 실제로 현금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상 부채 인식을 하는 거고, 이후에 지급의 확실성을 보장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대부분 금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손금 산입 한도 내의 금액만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막상 이 손금 산입 한도액에 대해서 계산을 하다 보면요, 굉장히 허무해집니다. 뭐냐? 실질적으로 한도액이 없어요. 제로예요. 손금 산입 한도액을 이 공식에 맞춰서 끼워 맞춰서 계산을 해보거든요. 근데 없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용상으로는 법률상에 1년 미만에 대한 직원을 위해서도 퇴직금을 설정하는 금액이 있다고 한다면 그 충당부채를 손금으로 처리하는 거 인정할게 라고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1년 미만에 대한 근속자를 설정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실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다 보면 퇴직급여와 관련해서 이렇게 충당금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한도가 안 나오더라 이 얘기예요. 자, 우리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대출해줄게. 대출해줄게 라고 했어요. 너 대출 받을 수 있어. 그럼 회사에 그렇게 오래 다니지 않았어도 너는 대출의 자격이 충분해 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럼 한도가 얼마까지 나올까요? 그랬더니 한도 계산하더니 한도가 제로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야, 그거 대출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랑 약간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손금 산입 한도가 진짜로 왜 제로인지 한번 이야기 좀 자세하게 나눠볼게요. 일단 첫 번째 공식과 두 번째 공식 중에서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대요.
오케이, 거기까지는 알겠어. 둘 중에 어쨌든 적은 금액, 그러면 제로만 아니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왜? 앞에서 아무리 큰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두 번째 식에서 제로가 나오게 되면은 둘 중에 적은 금액이다라고 하니까 에이, 그럼 빵원이지. 그럼 한도가 없는 거지. 이렇게 이제 돼버리니까 둘 다 1번이든 2번이든 제로만 아니면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봤죠. 첫 번째,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 임원이나 직원의 총 급여액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총 급여액에 대해서 5%까지는 인정을 한다라고 했으니 만약에 1억 원이다라고 기준을 잡으면 1억 원에 대해서 5%에 해당하는 500만 원까지는 이 회사는 퇴직금을 줄 수 있는 손금 산입 한도액이 일단은 나온 거예요. 첫 번째 공식에서. 자, 첫 번째 공식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첫 번째 공식만 있다고 한다면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한도가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공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퇴직급여 추계액이다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이 퇴직급여 추계액은 뒤에 자세하게 나오지만 이 보험 수리적인 기준이랑요. 일시퇴직 기준, 즉 다시 말하면 한날 한시에 모두 다 퇴사한다라고 가정했을 때의 퇴직금 추계액이랑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측정한 퇴직금 추계액이랑 이 두 가지를 놓고서 보고요. 그 둘 중에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잡는데요. 아니 큰 금액으로 기준을 잡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할 텐데 바로 옆에 이 부분이죠. 막상 앞에 추계액을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하세요라고 했지만 허용이 되는 건 0%예요. 과거에는 이게 그래도 뭐 100%다, 50%다, 30%다 이렇게 인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법인세법에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야, 굳이 회사가 퇴직금을 이렇게 회사 내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을까? 막상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 찾아오는 사람들 보면 회사에서 법인세 계산할 때는 퇴직금과 관련해서 다 손금 처리해놓고서는 막상 직원들한테 퇴직금도 지급 안 하고 이러고 있더라. 직원한테 퇴직금을 주니까 손금 산입하도록 하는 거였는데 결국 직원들은 이렇게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억울한 경우들도 많더라. 아, 이렇게 법인만 배불릴 수는 없지.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좀 더 안정적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에서 관리하지 않게 하고 외부로 관리를 하게끔 하자라고 해서 연금에 가입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퇴직연금을 외부에다 가입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유도를 해야 되냐면 회사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 한도 액수를 점차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추계액의 100%였다가 점점 줄어들더니 어느 순간 0%가 된 거죠. 그래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한도가 없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추계액을 기준 잡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플러스 되는 거 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퇴직금 전환금이다라는 건요. 이 과거에 우리 회사가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에다가 나중에 우리 직원들이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으로 납부할 금액입니다. 지급해줄 금액입니다. 라고 해서 그쪽에다가 납입한 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퇴사를 할 때 퇴직금으로 전환돼서 나가게 될 금액이거든요. 근데 그 제도마저 99년도 4월 1일 날 사라졌어요. 그러니 99년도 이전에 있었던 회사들이야 당연히 퇴직금에 대한 전환금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설립된 회사들은 이 퇴직금의 전환금 잔액 자체도 제로인 거죠. 자, 그러면 세무상 충당금 잔액을 차감한다라고 했는데 세무상 지금까지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해서 손금으로 인정받았던 금액들을 차감을 한다고 하면 되려 이 금액들은 다 뭐가 나오겠어요? 제로가 나오겠죠. 왜? 추계액 제로다. 0%니까 여기에 전환금 없다더라. 그리고 지금 세법에서 내가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인정받은 금액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더라.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자, 우리는 손금 산입할 수 있는 한도를 계산하고 싶은 거거든요. 한도는 양수로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수로 나오게 되면 아, 한도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는 거죠. 위에서 아무리 총급여를 총급여를 기준으로 계산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래쪽의 한도가 제로이기 때문에 둘 중에 더 적은 금액, 제로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차변에 회계 처리를 퇴직급여다 라고 처리를 하고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다 이렇게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 퇴직급여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제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두 다 손금 불산입이다 라고 해서 한도 초과액으로 부인당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개념을 익히시고서 나중에 어디로 가서 작성하시게 되냐면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조정 명세서가 있습니다. 그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서식을 작성할 때 퇴직금 전환금 잔액이 제로다라고 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퇴직금 전환금은 얼마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서식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씩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제가 이 직원에 대한 총급여액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뭐? 이 퇴직급여에 대한 지급 대상에 대해서 임원 직원의 총급여액. 즉 직원뿐만 아니라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여기에 법인세법에 인건비로 나열된 금액에 대해서 손금 불산입 처리된 거 제외하고서 송금으로 처리하는 그 인건비는 다 들어간다는 거죠. 즉 인건비라고 하면 뭐도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상여금. 상여금도 대상이 된다는 거죠. 자, 임원에 대한 상여금 한도 초과액을 제외하고는 한도 내 금액이라고 한다면 임원에 대한 상여든 직원에 대한 상여든 급여와 같이 우리 모두 다 뭘로 처리할 수 있는 거다? 이 총급여의 기준금액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다. 자, 그럼 이제 총급여 기준금액에다가 여기에 5%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첫 번째 기준점이 나온 거고 두 번째 기준점. 자, 그다음 퇴직급여 추계액이다 라고 했을 때 사실 일시퇴직 기준인지 즉 한날 한시에 모두 다 퇴사할 때의 기준인지 보험수리적 기준인지에 대한 충당금에 대한 금액이 있을 텐데 어차피 여기에 0%다 라고 하기 때문에 둘 중에 큰 금액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이론형 문제에서 문장으로 만들었을 때 둘 중에 적은 금액이다 라고 하면 이제 틀리다 이렇게 밝혀내기 위해서 기억하는 거지 실제 프로그램이라든가 한도를 계산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은 있어요. 서식에 일시퇴직 기준에 대한 금액 칸, 보험수리적 기준에 대한 금액 칸이 있어요. 자료도 주어지고요. 그래서 자료 주어지는 대로 금액은 넣어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래 볼게요. 퇴직금 전환금 잔액이다 라고 해서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죠. 99년도 4월에 폐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99년도 이후에 설립한 회사들은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4월 이후에 회사 설립이 되었으면 퇴직금 전환금은 사실상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무상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이다 라고 해서 나온 금액이 뭔가 봤더니요. 장부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기초금액에다가 단계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감소한 금액이 있고 부인 누계액이 있으면 차감을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세법상 우리가 부인 누계액을 제외하고서 뭐다 순금으로 인정받은 퇴직급여 충당금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추가로 송금 산입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관련된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제 문제 있으니까 예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일단 예제 들어가기 전에 세무 조정에 대해서 한도 초과가 발생하게 되면 나중에 직원이 퇴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때 손금으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손금 불산입에 플러스 유보, 다시 말해 이제 유보 발생으로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게 될 거예요. 당해년도에 발생한 이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 자 현실적으로 위 손금 산입액 한도는 0원이 대부분이며 따라서 회사가 결산서상 계상한 퇴직급여 충당금은 모두 송금 불산입 조정으로 될 수밖에 없다. 왜? 한도가 제로니까. 한도 내에서는 송금 인정해줄게 라고 했는데 한도가 제로가 나오니까 모두 다 송금 불산입이 되는 거죠, 결국엔. 자, 그 다음에 임원의 상여금 한도 초과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손금 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해서 상여로 소득 처분해주는 거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단순하게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걸 가지고서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 단순하게 퇴직금에 대해서 한도에 대한 금액만 가지고서 손금 불산입하는 조정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상여에 대해서는 한도 초과된 금액이 얼마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추가로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참 사람들이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조정 명세서 작성만 하느라고 막상 상여금에 대한 한도 초과를 조정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걸 많이들 까먹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하셨다가 저랑 같이 실습하실 때 그래 상여에 대해서 우리가 한도 초과된 거 반드시 이거 소득 처분하라고 했지 그때 이론 수업할 때 교수님이 엄청 중요하다고 이거 빼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해 주세요. 사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빼먹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 내용상으로는 뭐 그렇게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예제 들어갑니다. 자, 임 직원의 총급여 상여 포함해서 3억 1,000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300을 설정했대요. 자,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300을 설정했다는 건 결산서 12월 31일 날 어떻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차변의 퇴직급여 30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금 300만 원 이렇게 처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궁금한 점은 이 퇴직급여 300에 대해서 과연 손익계산서에 비용 처리한 것처럼 법인세법에서도 손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도가 있다면 한도 이내의 금액으로서 손금 인정이 되는 건가요? 라고 궁금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산식과 두 번째 산식을 가지고서 둘 중에 더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계산을 할 텐데 첫 번째 산식,
총급여. 자, 그런데 총급여에서 조심하자.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지급 기준을 초과한 금액이 1,000만 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억 1,000만 원에 대한 총급여가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중에 실질적으로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금액은 3억 1,000이 아니라 3억만 되는 거죠. 여기에 5%. 자, 그 다음 두 번째 산식으로 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산식 가기 전에 주의사항.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임원에 지급한 상여금 지급 기준을 초과한 금액이다 라고 하면 지금 이 문제를 다 풀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시험지에 어떤 내용을 메모해 두셔야 되냐면 손금불산입, 상여 한도 초과, 1,000만 원. 뭐 하자? 상여로 소득처분 등록하자. 세무조정 등록하자. 이렇게 메모를 하시면서 시험 문제를 푸셔야 돼요. 혹은 서식을 작성하기도 전에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 들어가서 일단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 보자마자 등록을 먼저 시행하시고서 서식을 작성하는 게 사실은 더 안전하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해봤어요. 자, 두 번째 산식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요. 현재 직원이 동시에 퇴사할 경우 지급해야 될 추계액. 자, 일시 퇴직 기준은 1억 원. 그 다음에 보험 수리적 기준에 대해서는 9천만 원. 이 두 개의 금액 중에 더 큰 금액이 기준점이 될 거다. 그럼 얘네요. 그런데 큰 의미 없이 여기에 대해서는 0%다. 즉 여기서 이미 한도가 안 나오죠. 그 다음 퇴직금 전환금 잔액은 300으로 확인이 되었대요. 그럼 여기에다가 300은 더해줍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간 것 같았어요. 그럼 300이라도 한도가 나오니까 문제는 세무상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이 이미 기존에 500만 원만큼 손금으로 인정받은 금액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려 여기에 금액은 플러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00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다 한도가 얼마로 보자? 빵원인 거. 자, 한도를 구하러 가는 거니까 이 3억 원에서 5% 계산한 금액이 1,500인가요? 그 금액이 나온다 한들 아래쪽 두 번째 산식이 제로이기 때문에 막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제로입니다. 그러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가 빵원이기 때문에 회사가 비용으로 계산한 300만 원에 대해서는 한도 초과액으로서 손금 불산입. 자, 그리고 우리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는 뭐로 소득 처분하자? 유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손금 산입액이 제로가 된다. 왜? 여기서 1,500이 나온다 하더라도 두 번째 산식을 통해서 나오는 금액이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는 한도로 따지면 제로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두 가지를 했을 때 한도가 될 수 있는 건 제로. 그렇다면 제로가 되었을 때는 나머지 우리가 급여로 처리된 내용에 대해서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여에 대해서 앞에 1,000만 원 나왔던 거 손금불산입 상여라고 해서 이렇게 한도 초과액에서도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등록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실무로 돌아가셔서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를 꼭 체크해 주세요.